네,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11번부터 15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유럽, 감자보다 옥수수가 먼저 들어왔다. 유럽, 감자와 옥수수를 처음으로 재배한 건 이탈리아였다. 18세기 옥수수의 파종량 대비 수확량이 호밀보다 10배 높았다. 그 다음에 감자와 옥수수 인구 증가와 기근으로 전역에 확산돼서 16세기 주곡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키워드들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1493년에 에스파냐에 소개된 옥수수는요. 16세기 초 여기에서 재배됐고 여기 등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옥수수를 휴경지로 심어 사료를 어쩌고 정도였다. 따라서 옥수수는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거 16세기 얘기잖아요. 리을 틀렸습니다. 리을 다 날려주고요. 기억 맞고 니은이랑 디귿만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니은 벌써 틀렸잖아요. 에스파냐에 소개됐으니까 에스파냐에서 처음 재배를 하고 있었겠지. 여기서만 봐도 여기 이곳에서 재배를 했고 또 프랑스, 이탈리아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 후잖아요. 처음으로 재배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2 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읽어 보시면은 감자랑 옥수수 얘기, 그다음에 파종량 호밀보다 더 높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그런 거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태종시대의 공시는요. 부원군 자기를 받을 수 있었다. 고려 문종, 봉작제, 현우, 현백, 품계 다르다. 문종, 봉작제 뭐 위에 똑같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인가 봐요. 종, 오품, 품계, 시급 300호, 현남자귀, 왕족이다. 올라갑니다. 5등 작제는요. 주나라 당나라. 자기는 공후 백자 남으로 불렸다. 봉건 귀족으로 인정이 되고요. 시급을 받기도 합니다. 왕족이나 공신을 자기의 봉하는 봉작제는요. 고려 때 처음 들여왔는데 공후백의 3등 작제를 왕족은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와 달리 비왕족은요. 5등 작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왕족에 대한 5등 작제가 완성된 건 고려 문종 때로 국공은 시급 3천, 품계 2품, 군공은 그러니까 공후 백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후는 이렇고요. 현백은 이렇고 얘네는 모두 정오품, 현남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급은 달랐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디귿이 틀렸다는 거죠. 왜? 현남 자귀는요. 왕족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왕족은 공후 백만 됩니다. 남이라는 거는 왕족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날려버리고요. 자, 현우와 현백이 받는 품계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우랑 현백 나와 있잖아요. 개국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정오품으로 품계가 같았습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신인 후와 백을 각각 군과 부원군으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부원군 가능합니다. 13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피페린 4% 7%보다 더 맵다. 피페린이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함유될수록 더 맵지 않을까요? 흰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후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해야 된다. 더 매운 후추 맛, 흰 후추보다 검은 후추. 일반적으로 후추는 사용 직전에 갈아 쓰는 것이 미리 가는 것보다 향미가 더 강할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 풀면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한번 보자고요. 상식으로 풀면 안 되니까. 검은 후추와 흰 후추를 서로 다른 종류라 생각한다. 그런데 검은 후추는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서 건조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흰 후추는요. 완전히 익었을 때잖아요. 니은도 틀렸네요. 니은 날려주고요. 자, 그다음 맛을 잘하는 미숫가루를 사용하기 직전에 갈아서 쓰곤 한다. 예, 리을 맞고요. 그러면 기억이랑 디귿만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열매에 들어있는 피페린 때문에 매운맛이 납니다. 5에서 8% 함유하고 있는 검은 후추는요. 더 적은 흰 후추보다 매운맛이 강하다. 즉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흰 후추는 매운맛은 덜하지만 더 향기롭다라고 돼 있죠. 매운 거는 검은 후추다. 디귿이 맞습니다. 14번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북아메리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위생위원회 1850년 이후 창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기사로 보도된 불량식품 홍차도 있었다.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첨가물법이 제정됐다. 초콜릿 견본 중에 벽돌가루 뭐야 이거 5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보도된 불량품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경악하게 된다. 예, 방금 제가 굉장히 놀랐죠. 어쩌고저쩌고. 홍차도 불량식품 목록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즉, 홍차도 있었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는 어쩌고저쩌고. 북아메리카에 여기 얘기 나오네요. 흔히 있었던 일. 통과돼요. 제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예컨대 초콜릿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이 됐다. 왕정 붙고 초콜릿이 판매될 정도였다. 그럼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이상하네요. 각 정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이제 그 위원회들이 나오겠죠. 라센트 1850년 영국 위생위원회가 창설된다고 발표하였다. 네, 그러니까 50년대 이후 창설된 거 맞죠? 괜찮고요. 초콜릿 첨가물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70개 중에 벽돌가루 39개에 달한다. 50%면은 35개잖아요. 근데 39개니까 50% 넘었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 거고요. 어디 나와 있냐? 여기입니다. 12년 뒤나 걸립니다. 12년 뒤에나 첨가물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4번 보면은 10년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마지막 15번입니다. 시원시원하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초심자가 풀어보면 좋은 세트다 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어쨌든 계속 갑니다. 사업 설명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업 설명서는 이렇게 개요, 근로조건, 참여자 이런 거를 큰 틀에서 잘 보셔야 된다고. 지원금, 지원 인원도 나와 있죠. 큰 틀을 잡고 들어가야 가서 정보 찾기가 쉬워요. 자, 14년은 13년보다 총 지원금은 줄었지만 인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더 많아졌다.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이 아니면은 참여할 수 없다. 4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청년층이 주된 참여자이다. 자, 올라갑니다. 총 지원금 여기서 보면 되죠. 줄긴 했는데요. 인원을 분수로 따져보면요. 여기는 4점 몇이 나올 거야. 3, 4, 12니까요. 3, 5, 15고 5는 안 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6.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은 더 많아졌다에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참여 대상을 보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니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우대 요건이지 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참여자는 중장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대 요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을도 틀린 거죠.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층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은 니은 빼고 리을 빼면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여기 다 체크돼 있죠.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얘도 잘못됐습니다. 너무 쉽죠? 예, 16 번부터 20 번까지 또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